투자해서 몇 천만 원 벌었다는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재무제표 난 그냥 너무 어려운데 그냥 포기할까? 매일 주식 앱 들어가가지고 차트 보고 수익 보고 막 마음 쫄리고 난 안 할래, 이런 마음이셨다면, 매일 뉴스 보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매일 기업 분석하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좀 마음 편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 뇌피셜이 아닌 논문과 백테스트로 실제 검증된 방법을 알 수 있는 도서 6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절대수익 투자법칙 김단태님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처음 투자 공부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기업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나는 기업 분석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동적으로 좀 더 안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어요. 그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봤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요 책입니다. 김단태님은 그 스타트업에 익싯해서 큰 돈을 얻은 분이셨는데요. 이 돈을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서 직접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그 유명한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오늘 볼 건 이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만 좀 볼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산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할 건데요. 보통 우리는 위험이 높으면, 리스크가 높으면 기대 수익이 높죠. 그죠? 보통은 그래요.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할 때는 많이 잃거나 아니면 많이 벌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 에셋 2, 자산 2에는 기대 수익률도 높습니다. 반면 에셋 1, 요 자산 1에는 위험이 낮은 대신 기대 수익률이 낮아요. 뭐 예를 들면 예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식 투자 쪽에서는 채권이나 이런 자산들을 여기 이제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이 둘을 섞으면 신기한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이 두 자산을 특정한 비율로 합쳐서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과 위험이 이 그래프처럼 변화합니다. 즉, 잘 섞어서 사면 리스크는 낮추거나 유지하고 리턴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자, 그럼 자산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적절하게 합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어요? 당연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요. 모르겠고 뭘 사야 되냐? 뭘 사란 거냐? 자, 그때 추천하는 책이 바로 거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저자이신 우리 강황국님은 퀀트 투자 쪽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논문에 소개된 포트폴리오 기법들을 정리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수익률까지 높일 수 있는지 이 백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방법은 매달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하고 리밸런싱을 해줘야 돼요. 리밸런싱이라는 건 다시 자산을 비율을 맞춰서 밸런스 있게 맞춘다라는 의미거든요. 문제는 이걸 계산할 때 미국 실업률이나 여러 자산의 가격들이 좀 필요해요. 이런저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파이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코드로 매월 저 또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 첨부했으니까 코드 받고 싶으시거나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라우어님의 무한매수법인데요. 폭락장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인증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고, 저번 연도에 이제 2014년도에는 세금으로 7억을 내는 엄청난 돈이죠. 그죠? 20몇억 버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번 분들은 자기가 번 돈을 잘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벌었냐는 거 공유 잘 안 해주세요. 라우어님은 책에도 이런저런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나는 공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유로 늘 공개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라원이 카페에서는 이 방법론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무한매수법 1버전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3.0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는 사실 이 근본에는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스트 에버리징 방법론은 제가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라오원님의 밸류 리밸런싱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 한 가지 정답만 이 세상의 투자 방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 방식들을 고루 알고
내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위험하게도 그리고 안전하게도 좀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저희가 밤에 잠잘 때 편하게 잠잘 수 있을 정도로 잘 안정적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밸류 리밸런싱은 이 위험 자산을 현명하게 장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라오님 책은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세상을 정말 수학적으로 잘 풀어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공식화하고요. 이렇게 공식으로 막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공식을 백테스팅 하면서 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밸류 리밸런싱은 마찬가지로 밸류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 이걸 이제 라오님이 개선한 방식입니다. 큰 범위를 정해두고 이제 비율을 조정해서 범위를 이제 맞춰가는 식인데 이 방법에 좀 믿음을 갖고 투자하려면 사실 미국 경제와 이 거시 경제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은 설명서도 읽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이제 꼬몽디라는 분의 책인데요. 자본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우리 시대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빚을 다른 나라에 막 넘기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피를 보는 사람들이 어째서 약자나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책에서는 큰 흐름을 위주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책을 보고 나면 왜 사람들이 미국 주식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미국 뉴스가 왜 우리나라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책은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님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 오디오북으로 듣고 책으로 한 번 더 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투자를 할 때 자신만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은 결국 밤에 우리가 잠잘 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투자 기법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 기법에 얼마의 금액을 투자할지, 조금 더 위험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기법에는 또 얼마나 투자할지 자신만의 심리적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넣으면 잃어도 괜찮아 정도 마음이거든요. 즉 제 기준에서 300만 원은 어디에 넣어도 좀 잠이 잘 나오는 숫자가 됩니다. 어떤 분은 그게 3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3억일 수도 있죠. 그 기준은 이제 각각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6개의 책을 정리하면 요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 투자의 기반이 되는 책은 저는 제 생각에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인지 중단기 투자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쉬운 방법과 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니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투자를 진행해야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